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얼마 전에는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사하는 또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오늘 안전보건공단 전북 서부지사 김증호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제가 문을 열었네요. 예.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학생이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걸로 전해져서 더욱더 가슴 아픈데 역시 안전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가장 그 큰 원인은 미숙련된 일을 취업을 하자마자 접하다 보니까 그 일이 내한테 습관화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는 작업 상황이나 작업 조건이나 작업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 관련된 곳에서 유독 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면서요? 저희들 산업재해가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물류 유통, 택배와 관련되는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작업, 어려운 작업, 또 신속하게 배달을 해야 되는 그 목적성이 그 당의 직원들이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운송하는 하루에 이제 개수가 이제 선정이 되고, 또 물건을 운반을 해야 되는 거리가 짧을 수도 있지만 원거리도 있다 보니까 또 작업하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동료들이 오늘 출근을 못하고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일까지를 가게 감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나 가중노동에 현실적으로 접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안전보건공단 생긴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30년 넘었더라고요. 예, 30년 넘었습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이제 1987년도에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 기술 컨설팅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또 재정이 이제 좀 열악하면 재정 지원도 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그 중대재해 조사를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어서요. 전국에 한 27개의 각 지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은 서부지사가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무주, 장수, 순청 거기 이제 내륙을 담당하는 지사가 전북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 김제, 군산, 부안, 고창 등 서남권을 담당하는 전북 서부지사가 군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우리 지역도 산업재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뉴스를 읽어봐서 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지역으로 속해 있더라고요. 강원도인가 어딘가에 다음으로. 그렇죠?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이제 전라북도가 있는데요. 운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이제 지방고용노동청도 전주, 군산, 익산 3개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강한 면적도 있지만 종사하는 근로자 수나 또 유의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업, 그다음 건설업, 서비스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은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한 2달 전에 온라인 교육도 다 받았지만 이렇게 그 산업재해 관련돼서 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원적으로. 저는 근원적으로 안전의 어떤 그런 문제는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제 안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의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는가. 안전 불감증. 우리가 또 빨리빨리 무너잖아요. 빨리빨리 무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인데 위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작업 상황이나 작업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작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산재 예방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아마 전라북도 지역이 경기가 어려서 그런지 투자하는 율이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업주께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산재 예방 시설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하는 금액이 더 적다는 경제 원칙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또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굉장히 말씀이시군요.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강제성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여름에 굉장히 폭염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온열 질환자들이 많은데 건설 현장에서 특히 이 2시부터 4시 이때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가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못하게 막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냥 권고만 하는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절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은 풍속이 뭐 초속 15m 이상이라든가 20m 이상 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조치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금년처럼 이제 기록적인 폭염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온열 질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3도 이상이 며칠 연속된다 그러면 주의보도 내리고 경보도 내리는데 거기에서 사업주가 그 시간대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제 그 태양열 차단, 그다음 그물막을 하는 후계 시설을 만들고 시원한 물을 제대로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근로자가 온열 질환을 예방을 하면 앞으로 남은 폭염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장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부 지방직청하고 저도 안전보건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건설 현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작업 중지까지 내리는 극단의 조치까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라북도 지역에 특히 5개 건설 근로자 사업장을 집중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산업체의 현장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있을 만한 곳들 많이 탐방하시잖아요. 건설 현장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안전모라든지 안전고리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착용 꼭 해야 되잖아요. 착용해야죠. 건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그건 이제 추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추락되는 상황을 보면 불과 한 1.5m에서 2.5m, 3m 미만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근로자가 전체 사망자 80%를 점유합니다. 저희 전북 지역도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 발판을 미설치했다든가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이 안전대인데 아직까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고 발생 현장에 중대조치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점점 상승돼 있고요. 그 예가 그 추락재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 비계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 공단에서도 이제 강간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이제 설치를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 안전 다리 말하는 거죠, 비계.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그린 사업장에 조성했을 때는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규모에 관계없이 융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 사업장 조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에서는 이제 50인 미만이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제 20억 미만,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소요 금액의 70%까지 최대 한 2천만 원까지 무료로 드리고요.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이제 작업 발판이라든가 작업 통로라든가 안전대라든가 이동식 사다리라든가 안전 방망을 설치했을 경우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김중호 그 지사장님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 30년 넘게 공채 일기로 이제 출발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가정이든 방문해 보면 이 곳에서는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게 딱 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직감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사례로 배우지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술 지원을 할 부분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 경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 중에 제조업 중에는 하재 폭발, 질식 누출, 중독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장군을 정하고요. 건설업에서도 이제 추락재는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많은 현장하고 제조업도 그렇지만 건설 현장에 그런 현장 방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소장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 그다음 현장의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죠.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과 조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면서 집중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현장 경영하면 느끼는 부분은 최고 경영자, 그 제조업이든 건설 현장 소장, 관리 감독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종합하다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업장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제가 모두 언급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댁에 가시면 꼼꼼하게 몸에 배어야 되잖아요. 이 안전이라는 건. 어떤 습관 갖고 계세요? 저는 안전이 가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낙상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샤워하면서 그것은 미끄러지는 부분. 콘센트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옵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생활하고 습관화하려면 가정집에 소화기 한 대, 그리고 이제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밑에 매트, 그리고 뭐가 난 데에 대해서는 라운딩을 해서 충격을 완화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침대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이런 데 다칠 수 있잖아요. 침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떤 침대는 어린 아이 같으면은 안전 난간을 침대에서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에서도 이제 일어나면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다 보면 발을 헛대다든가 허리가 삐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도 일상입니다. OECD 그 평균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산업재율이 높은 편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디 보니까 뭐 동화로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어서 안전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이제 가정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통 안전도 중요하고 공공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특히나 이제 어려서부터 안전을 습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어린애들을 이제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뭘 시험을 했냐 하면 3세 미만에 되는 어린애를 가지고 고무신을 놓고 고무신을 올바르게 신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반대로 신는 것이 맞나 오른쪽에 신어야 될 걸 끌려서는데 거의 한 65%가 바로 신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신는단 말이죠. 그럼 어려서부터 안전이라는 문제를 이게 올바른가? 아닌 걸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그게 이제 주위에 있는 분이나 어떤 부모님들이 그거 알려주지 않고 그저 습관화 시키지 않으면 그게 연속이 되어서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성장하면서 직업을 가지기 전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안전이 몸에 배이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은
가장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는 반복 훈련. 예. 예. 그래야만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뿐이구나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예. 30년 동안 이 분야 계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의식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안전 요인은 위험 요인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황사, 미세먼지, 이게 생활 속에서 지진도 있고. 예. 국민들의 이제 안전에 대해서 예. 건강에 대해서 의식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수준은 안전에 대한 수준은 높아졌지만 실행하고 실천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자극과 반응이 있으면 거기 어떤 태도가 있는데 태도를 안전 습관화할 수 있는 행동이 좀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위험은 더 강해지죠. 네. 속도는 더 빨라지고. 네. 그러다 보면 건물 현장에서도 위로는 점점 높아가는 고층화가 되고 지하로는 점점 들어가고 그 복잡 다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되는 설비가 현재까지는 많이 이제 증가하다 보면 그걸 유지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러다 보면 위험에 외주화를 주는 게 또 문제죠. 그 위험에 외주화를 주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안전이 습관화되지 않은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업과 협력업체에 예.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기업에서는 안전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모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서 또 산업 재해를 뭐 사망까지 이루는 그런 네.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매년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예. 취업을 앞둔 이제 고등학생이란가, 그다음에 군을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제 그 시간제로 그리고 파트타임에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실습을 갔을 때 그 예. 학생들이 아주 미숙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작업 현장, 그런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 그런데 근무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생명까지 잃는 그런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보험공단에서도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이나 그다음 대학생, 그다음 교육훈련생, 그러니까 이제 취업 훈련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생활화 습관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예. 집중적으로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에서도 지금 한 26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방학 중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예. 끊임없는 교육과 반복된 훈련이 예.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저기 또 농도다 보니까 뭐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로 인한 뭐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또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생활사고에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에 종사하고 가수하고 원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농촌에서는 경운기 사고, 트랙터 사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는 재초기 하면서 예, 사고가 맞아요. 많이 납니다. 네, 칼날 또 날아가서 네.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경운기 같은 경우도 속도가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 뒤에 병을려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농수로가 이제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높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농기가 전도되어서 넘어져서 뒤에 또 탑승을 말아야 되는데 뒤에 농촌에서 여러 명이 같이 운전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또 많이 나죠. 그래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기계는 자기 운전하는 분하고 뒤에 탑승분하고 그다음 주변을 가는 사람하고 전부가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충돌 사고가 많이 나고 전복 사고가 많이 나서 유해 위험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부분이 농기계와 트랙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오늘 말씀 나누는 동안에 온갖 주변이 다 위험 요소인 위험 것 요소가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예, 안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식 사고 또한 끊이질 않아요. 맨홀에서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아니면 농가에서도 또 축산 현장 분뇨, 분뇨라고 하죠. 그 네, 분뇨 탱크.
질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생강을 저장하는 토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돈분, 특히 전북 지역에는 이제 돼지를 많이 키우는 축사가 많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돼지의 어떤 그 돈분, 집수죠. 거기에 이제 슬러지를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밀폐 공간인 거죠. 네. 근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들어가면 거기 이제 항화수소 가스라는 것도 발생하고 산소 농도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질식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성을 하다가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에서 중독되는 사고가 많고요. 그다음 제조업 건설을 뿐만 아니고 전 업종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맨홀, 지하 저수죠. 예. 그런데 저희들 전북 지역에는 각 지자체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단 말이죠. 오폐수 처리장에서 정기적으로 유지보호소 청소를 하다가 그 배관이 막혔다든가 아니면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들어갔다가는 참 유명을 달리하는 분 많죠. 예. 그 순간 그렇게 질식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밀폐 공간은 바람이 이제 원활하지 않게 한계가 되지 않은 작업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대기 중에 21%의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18% 미만이 되면 극획하게 우리 인천은 숨을 한 모금 쉴 때 생맥주 500cc를 마시듯이 공기를 마시는데 거기에서 산소농도 18% 미만, 15% 미만으로 극격이 떨어지면 예. 무엇보다 근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한 4층을 내려가는데 한 2.5m를 내려가다가 산소농도가 18% 미만이 되면 손발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죠. 떨어져서 3분 이내에 구조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는데요. 그대로.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이제 쓰러지니 네. 다른 동료가 안전장구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동시에 사망한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안전보건공단하고 공부에서는 예. 질식사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모든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밀폐 공간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장소에서는 출입을 금지해 작업 장소는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근무하고 또 외주 아웃소싱을 줬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즉사한다 이런 인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용 보호구도 비치했는지 네. 또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팬도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나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출입하기 전에 오전 작업하고 오후에 그 장소 들어갔을지라도 오후에 또 측정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장비를 갖췄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하고요. 꼼꼼하게. 태풍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꼭 오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증상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안전 관련돼서 또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과 보건의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위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저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게 이제 추락하고 충돌하고 질식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나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전북 도민이 전폭적으로 관심과 여러 가지 협조와 지원과 공감을 같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해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가 공감을 같이 해서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전북 도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칫 우리 가정은 안전한데 내 일터는 안전한데 따분하게 그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숨만큼 소중한 게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